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국어, 특히 문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고등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까지 우리 상춘곡 강의를 하나 끝냈고요. 이제 오늘은 새롭게 고산국어과라고 하는 율곡 이희 선생님의 작품을 하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작품이고요. 사실은 그 3학년 9월 모평 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을 가지고서 해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고산국곡이니까 원래는 9개의 경치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총 5개의 경치만 나와 있거든요. 나온 것들만 설명해드리고, 참고로 나머지 것들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산국어과의 핵심은요, 이 고산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이건 지명이고요. 고산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 고산에 있는 구곡, 아홉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뜻을 얘기하면 고산의 아홉구비에 대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서 9개의 경치가 있나 봐요. 그 9개의 경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뭔가 경치를 노래하거나 뭔가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하나가 더 많은 경우가 좀 있어요. 동동 같은 경우에도 월령체 문학이라고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사물을 노래하는데 총 연수는 13개 연으되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포인트만 잊지 않으시면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건데요. 이의 스승님이었던 이황이라는 분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00원짜리에 계시죠? 1000원짜리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1000원짜리에 들어가 있는 퇴계 이황 선생님. 참고로 율곡 2, 제자였던 율곡 2는 5000원짜리에 들어가 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께서는 10,000원짜리에 들어가 계시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마 신사임당님을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50,000원짜리 들어가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황 선생님이 지었던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도산 12곡 작품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바로 이렇게 학문 수양의 길과 자연을 예찬하는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연 얘기를 함과 동시에 학문에 대한 얘기를 같이 담고 있다는 거. 자연과 학문을 같이 담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자연 얘기할 땐 얘만 남잖아요. 그리고 임금 얘기가 끝나는데, 특이하게도 자연 얘기에 더불어서 학문 수양을 하는 공간을 제시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가 이황의 제자가 이이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비슷해요. 이이의 고산국어과에서도 자연을 노래함과 동시에 학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이 자연을 노래한 부분이 어느 연에 있을까? 또 하나는 학문을 노래한 것도 어느 연에 있을까? 우리는 이제부터 고산국어과를 배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산국어과는 총 9개의 어떤 경치가 있을 텐데,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1은 서사, 다음 9개에서 총 10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도산 12곡과 여기 있는 고산국어과의 공통점, 둘 다 평시조가 모여서 연을 이루고 있는 연시조라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연을 노래함과 동시에 학문에 대한 걸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산 12곡에서 1수부터 6수까지는 자연 얘기를 하고 7수부터 12수까지는 학문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딱 여기는 7에서 12수도 사실은 자연 얘기처럼 써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학문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고산국어과도 이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 떨어지진 않고 조금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하나하나의 풍경에 맞춰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고산국어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선생님이 요 고산국어과를 총 9개잖아요. 9개 경치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정리를 쪼로로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관암, 화암, 취병, 송해, 은병, 조협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노란색 지금 네모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경화여고 학생들 교재에 실려 있는, 그리고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2019학년도 3학년 9월 모의평가 거기 문항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경치가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이때 관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위봉우리예요. 바위봉우리. 그래서 바위봉우리인데 관처럼 생겼었나봐요. 이따가 이거는 본문 가서 얘기해 줄게요. 다음 화암은 꽃 화자니까 꽃이 물들어있는 꽃바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취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취자가 푸를 취자거든. 그래서 푸른 병풍 이란 뜻인데 사실은 이렇게 병풍이 나오게 되면 자연 속에 얘들아 병풍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니? 자연 속에 병풍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푸른 병풍 같은 절벽을 얘기하는 거야. 낭떠러지 같은 거. 자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 무슨 말 이해했죠? 그 다음에 송애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애자가 절벽 애자거든. 그래서 소나무가 있는 마찬가지로 절벽을 얘기하는 게 송애라고 볼 수 있겠고 은병할 때 은자는 숨을 은자거든. 그래서 뭔가 숨어 있는 병자는 방금 얘기했죠. 병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숨어있는 병풍 같은 뭘 얘기한다고요? 절벽을 얘기한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조협이라고 나오죠. 이 협이라는 건 골짜기를 뜻하는데 조자가 낚시 조자니까 낚시하기 참 좋은 골짜기. 낚시하기 참 좋은 골짜기를 조협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되고 그 다음에 풍암이라고 할 때 이때 풍자는 단풍할 때 풍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 단풍바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탄이라는 글자는 금탄, 이 탄자가 뭔가 탄주, 뭐 악기 연주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금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기 연주를 하면서 노는 시냇가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문산은 진짜 그 문산,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총 9개의 경치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 여기서 몇 가지 조금만 팁 좀 드리면 일단은 화암이라고 하는 곳은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이따 나오긴 하겠는데 여기는 봄이라는 계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취병이라는 곳에는 여름을 뜻하는 뭔가 녹음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풍암이라는 단풍 나오니까 얘가 가을의 경치를 노래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문산에서는 뭐가 되냐면 눈이 내리거든. 그래서 여기는 겨울의 경치를 엿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였지? 화암이었던가? 아닌데 화암이 아닌데? 관암이었다. 관암 쪽에서는 아침에 해가 뜬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침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책엔 없지만 송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저녁 무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협, 낚시하기 좋은 골짜기에서는 밤 얘기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얘기 안 한 게 네, 그거 왠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장소에 대한 정보만 살짝 좀 드렸는데 이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흰색 부분은 본문 나오시면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랑은 지금부터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함께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일수입니다. 일수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바위봉우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하시고요.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돼요. 학문 얘기냐, 자연 얘기냐를 머릿속에서 절대 까먹지 말고 그리고 시가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학문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자연 얘기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놓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고산구곡담이니까 이거 해석을 좀 쉽게 하면 그냥 고산 지역에 있는 그 9구곡의 아름다움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산 지역에 있는 그 구곡의 아름다움을 이 담자가 원래 연못 담자인데 그냥 경치를 생각하시면 고산 구곡의 그 경치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당연히 속세 인간들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세 인간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모복거 주모 풀을 베고란 뜻이에요. 풀을 베고 거할 것자니까 집을 지었다. 요거는 집을 짓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풀을 베고 집을 지으니 번님들이 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여러분 주자 알죠? 공자, 맹자, 주자 들어갔을 텐데 주자는 우리가 성리학의 창시자, 쉽게 말하면 유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주자를 배우겠다는 건 뭐죠? 나 주자를 배울 거야. 주자를 배울래. 이게 뭔 얘기지? 주자를 배울래를 말을 좀 바꾼다면 이거는 이런 거죠. 학문 수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나는 학문 수양을 하고야 말 거야.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학문 수양을 하겠다라는 뭘 밝히고 있는 거냐면 이 마지막에서 하리라. 난 하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시라는 걸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의는 무엇인가요? 무의는 주자가 자기 후학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곳이에요. 가르치던 산, 정확히 얘기하면 무의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산을 내가 상상하면서 주자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나도 여기서 그러한 주자의 모습을 배우면서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아볼래 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곳이 부분이 일수라고 보시면 돼요. 일수는 이거 외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끝. 두 번째 합시다. 이수예요. 일국은 어디매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일국은 어디매요? 그랬더니 관함이야 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스로 뭘 물어봐.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더니 아 거기 관함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혼자 물어보는 자문, 혼자 답하는 자답. 그래서 자문자답 형식이 모든 연에 들어있어. 일수 빼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수, 삼수 쭉 보면 모든 연의 시작은 어디매요 한 다음에 이거예요 하고 쭉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모든 연이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요 고상국어과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일국이 어디매요? 해석을 좀 쉽게 해볼까요? 야, 그렇게 멋있다던 첫 번째 경치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냐면 관함이야. 관함에 뭐 하냐면 해가 뜨네. 언제 왔어? 아침이 왔다. 이런 뜻이겠죠. 자, 해가 떴어. 평무. 어려우면 평자만 봐요. 평자가 평평하다니까 그냥 평야 정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평야에 얘는 좀 알아야겠다. 왜냐면 뜻이 안 나오니까. 안개라는 뜻이고요. 즉 평야에 안개가 거치니 보통 우리가 새벽녘에 이 안개 쫙 껴있다가 해가 쫙 뜨면서 안개가 확 거치는 이해갔죠? 안개 쫙 해가 쭉 안개가 확 거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안개가 거치니 원산 저 멀리 보이는 산이 그림이로구나. 그 진짜 멋있는 모델들이 종로 한복판에 이렇게 어딘가에 딱 기대고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 많이 할걸요? 와, 야, 저거 봐봐. 허, 대박. 그림이다, 그림. 오, 그림이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게 뭔 얘기야? 사람이 그림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 정말 그림같이 멋지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림처럼 멋져.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멋지다는 얘기라는 거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예찬하고 있는 거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송간, 소나무 사이에요. 소나무 사이에 녹주는 그냥 술통 정도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술통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양이니까 뭐 직유법이 써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술통을 놓고 쉽게 말하면 지금 자연 속에서 술통 놓고 친구가 지금 오는 것처럼 그냥 반기고 있다. 요 정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벗이란 존재는 진짜 벗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지금 나는 자연 속에 있으니까 해가 쫙 떠오르니까 그 떠오르는 해나 아니면 이런 자연의 모습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근데 뭐 정확한 해석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만 그냥 뭔가 친구를 생각하며 크게 외롭지 않게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수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함의 아침 경치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관함의 아침 경치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삼수 가보도록 하죠. 이 곡은 어디야? 쉽게 얘기하면, 야, 첫 번째 워신대가 관함이라고? 그럼 관함은 사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 관함이 그 관을 닮았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뭐 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봉우리들이 이렇게 뭐 낮은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머리에 쓰는 갓 같은 게 보통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갓이? 그러니까 이런 갓의 모습과 약간 좀 비슷해서 이 관함이 사실은 바위 봉우리라는 뜻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치솟아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관함이라고 표현했다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두 번째 멋진 경치는 어디야? 그랬더니 그거 화암이야. 화자, 꽃화자. 꽃이 엄청나게 예쁘게 피어있는 꽃바위. 저 꽃바위, 꽃이 피니까 춘만 가득 찰 만자거든. 봄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봄이 갓 시작된 게 아니라 봄이 좀 많이 온 상태. 그러니까 늦은 봄이라고 보면 돼요. 야, 꽃이 저렇게 꽃 바위에 필 정도로 보니까 봄이 정말 가득하다. 늦은 봄인가 보다. 벽파. 이 벽파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푸른 시냇물이에요. 그죠? 푸른 시냇물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야외로 보내고 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이렇게 지금 산에 살고 있는데 산에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지 않겠니? 이 흐르는 시냇물을 이렇게 해서 화장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지금 보내겠다는 거야. 어디로? 여기는 야외로요. 그럼 질문. 여긴 지금 여러분 자연이잖아요. 여기는 자연. 그럼 이 야외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속세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밖에 있는 곳이 야외겠죠. 거기가 속세. 왜 속세를 보내는 거지? 이 사람들 어디요? 속세 사람들. 이 속세 사람들이 승지를 모른다. 승지가 앞에다 명자를 붙이면 명승지가 되겠죠. 그럼 명승지는 어느 곳을 얘기할까요? 당연히 자연을 얘기하겠죠. 어려운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이 명승지를 도대체 사람들 다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알게 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알게 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일종의 의지적인 표현. 그래서 일종의 산수 구경을 공유하기를 원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수경 공유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파트다. 그래서 주제는 화암의 늦봄 경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서리법에 가까운 부분이 올 수 있겠죠? 설의라고 쓸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1, 2, 3수까지 봤고요. 살짝 뛰어 넘어가서 우리 육수로 갑니다. 여러분, 육수는 별표 좀 쳐놓을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별표를 시작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자, 육수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우리 지금까지 볼 때는 이 시의 주제가 자연 속의 삶을 노래하던가 아니면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이 육수는 특이하게도 둘 다 있어. 그래서 얘가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별표를 막 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볼까? 오곡은 어디냐? 야, 5번째로 멋지다는 그 경치가 어디야? 그랬더니 그거 은병이야. 아까 의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스물은자라고 얘기했었죠? 영상 정말 다채롭네요. 자, 숨어있는 병풍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숨어있는 병풍 같은 뭐 얘기한다고요? 절벽을 얘기하는 거라고. 산속에 병풍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보인다는 뜻인데 은은하게 뭔가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데는 아니고 속에 숨어있는 건가 봐요. 그런 은병이 보기가 듀오타, 아까 얘기했죠? 듀오타, 좋아요 이런 뜻이죠. 다음 수변, 이거는 그냥 물가란 뜻이고요. 그래서 물가에 지은 정사, 뭐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그냥 정자 정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가에 지은 이런 정자가 물가에 지었으니까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어요. 소세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이러한 맑고 깨끗함이 이 가 정도 머릿속에 꼭 알아둡시다. 끝이란 뜻이거든요. 가장자리란 뜻인데 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끝이 없다. 너무나 맑고 깨끗한 경치가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뭐 할 거냐면 강학도 하겠대.
이 강자가 익힐 강자거든. 그럼 학문을 익힌다라는 거니까 학문 탐구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영월음풍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긴다 뭐 이런 얘기라 볼 수 있거든. 영월음풍의 뜻은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시를 읊으며 논다? 편하게 얘기하면 시 읊으며 논다. 이게 영월음풍이야. 그러니까 이 영월음풍을 말을 좀 바꿔보면 뭐라 될 수 있냐면 자연 속에서 뭘 즐긴 삶이냐면 풍류를 즐긴 삶인 거지. 그럼 결국은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게 여기는 강학도 하려니 와 하니까 학문 탐구도 하고 자연 속의 풍류도 내가 즐겨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육수. 즉 이 작품 전체의 주제가 이거잖아. 이거 두 개 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육수. 그래서 육수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모든 음식인 육수가 중요하다 얘기하죠. 물론 이거 그거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육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죄송해요. 다음 팔수 가도록 할게요. 자, 주제 육수는 음병의 강압과 영월음풍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흘려들을 소리는 흘려들으시면 돼요. 자, 8국 갑시다. 제 7국은 어디매요? 라고 물어봐요. 이번에는 야, 그 멋있다던 7번째 경치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까 풍암이야, 풍암. 이렇게 얘기해. 풍암이라고? 풍암 아까 얘기했지만 단풍이 물든 바위라고 얘기했었죠. 단풍바위. 그런데 얘들아 있잖아. 요게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 지명이야. 풍암이라는 실제 지명이 있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실제 지명이면서 동시에 단풍바위를 뜻하기도 하는. 그럼 의미가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풍암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나 살짝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간상 언제냐면 추색이니까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가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추색, 단풍, 같이 연계되는 거네. 또 하나, 청상. 이때 청자가 맑을 청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자가 서리상자. 그래서 서리도 우리가 보통 가을이라는 색채를 띠는 계절감 나타내는 시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가을이 없어. 근데 서리가 내렸다. 그러면 언제냐면 가을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맑은 서리가 10개 치니, 내리니, 절벽이 금수 같대요. 아까 우리 금수 배웠죠? 수놓은 비단이다. 그런데 상춘국에서의 수놓은 비단은 안개와 노을과 그 햇빛이 쫙 깔린 모습이었다면 여기에서의 수놓은 비단은 아마도 풍암을 얘기하는 거겠지. 바로 단풍이 물들은 바위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게 원관념, 이게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계속해서 가을 드러내는 계절감 나타내는 시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한암, 차한자죠. 그래서 차가운 바위에 혼자서 앉아 집을 잊고 있노라. 요거는 forget, 잊고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집이란 곳은 어디 있는 공간이냐면 아마도 예상컨대 속세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겠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아마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걸 거야. 풍암에서 자연에 도취된 모습. 왜? 속세를 완전 잃고 완전 잊고 이 자연 속에 너무 즐겁게 살고 있잖아. 즉 자연에 완전 몰입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잘? 여기까지? 자, 이제 한 수 남았어요. 10수. 자, 8수까지는 이제 풍암에서의 자연 도취에 대한 얘기했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겠고요. 마지막 10수 갑시다. 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9번째, 이 마지막, 정말 그 최종적인 구고, 그건 어디야? 마지막 그 멋있다는 9번째 경치가 어디니?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거 문산이야 라고 얘기해. 근데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1번 문산은 실제 지명이기도 하고요. 이 문산이라는 게 바로 학문할 때 문자잖아. 그래서 학문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한대요. 문산이라는 게. 그래서 문산의 세모커다. 저 세자가 1년 할 때 세자거든? 그래서 문산의 세모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모커다가 해가 지나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냥
뭔가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 보죠? 해가 지다. 한 해가 뭐 지다 이런 뜻이라 볼 수 있는데 그때 기암괴석, 바위암자의 돌석자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바위와 돌이 눈 속에 파묻혀 있구나. 그럼 눈 얘기 나오면 머릿속에 지금이 겨울인가 보다 떠올리셔야 되고 눈 속에 묻혀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의미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이 문산에 눈이 하얗게 덮이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문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기한 바위와 돌이 눈 속에 파묻혀 있잖아. 깊숙하게. 그 깊숙하다는 걸 초점을 맞춰서 이 문자가 학문할 때 문자였으니까 학문에 깊고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묘한 그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해.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문산도 중의적인 표현이 써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 유인은 오지 않는데 이 유자가 놀 유자거든. 그러면 유인이 뭐냐면 노는 인간이라는 뜻이야. 그럼 노는 인간은 뭘 하지 않을까? 학문을 갈고 닦지 않겠지. 그럼 결국 이 인간들이 어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냐면 요 노는 인간은 속세 인간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러한 속세 인간들은 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와보지도 않고 에이 볼 것 없다 한다라는 거지. 그러한 이런 속세 인간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 작품인 거냐면 비판 혹은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와보지도 않고 그냥 뭐 안 좋다고 얘기가 안 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됐어요? 엄청나게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자,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문산의 눈 높은 풍경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정리. 핵심용입니다. 학문의 즐거움을 노래함과 동시에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1번과 2번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죠. 자문다른 형식과 유사한 통상 전목은 이 작품에서 거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크게 뭐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가 있었죠. 꽃 같은 경우에는 뭐 봄을 의미하기도 했었고, 설이나 금수는 이게 단풍이었으니까 가을을 얘기하는 거였고, 눈이란 것들은 겨울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이런 것들 따위가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라고 서 있는 거고요. 네 번째, 공간이 계속해서 변하죠. 그 9개 경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성전개 방식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중의적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들은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그래서 여기는 고3국어과도 정리를 깔끔하게 잘 끝냈습니다. 자, 고3국어과 좀 어려웠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해석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어, 필수어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 붙들어서 각 연애 선생님이 핵심어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막 동그라미 쳐놓고 했었거든요. 네모 쳐놓고 그 네모와 동그라미 밑줄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유산가나 산정무한이나 아니면 그 앞에 본 작품들이 좀 남았는데 그거를 좀 마무리 정리하고 이제 이번 여러분 시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